입만 벌리면 막말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막말하는 교회 지인 때문에 속상한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 지인이 평소 막말이 좀 심합니다. 밥 먹고 배가 좀 나오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무슨 요가하는 사람이 살이 있어? 이렇게 핀잔을 준 적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편한가 보다 생각하면서 넘겨왔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친한 친구 부부가 동네에 놀러 왔는데요. 이 부부도 교회를 다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지인이 저한테 오더니 친구가 코 성형을 했나 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했는데 코를 크게 성형해서 얼굴이 너무 이상하더라 이러는 겁니다. 딱 들어도 흉을 보고 싶은 듯한 어투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화를 꾹꾹 참으면서 본인만 좋으면 됐죠. 피해주는 것도 없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교회 성도인 제 앞에서 제 지인 흉을 본 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사과해 주세요. 남의 친구 흉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런데 아까 한 말은 농담이지 뭘 그런 거에 사과하라고 해? 이러면서 오히려 제 성격이 삐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했는데요. 정말 제가 삐뚤게 생각하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교회 지인입니다. 어머머머머머, 타혜 씨 진짜 사람 무한하게 만드는 재주 있는 것 같으다. 여자들 모이면 의뢰 다 다이어트 얘기하고 성형 얘기하고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니. 야, 그리고 내가 타혜 씨 친구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을 거라고 사과를 하라 말아야. 참나. 농담이라니까 그래. 보기보다 완전 예민하다 얘. 동그라미. 뭐 하신 거예요? 아니, 지조 있게, 소신 있게. 다른 뭐입니다. 예. 들어요. 교수님. 드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사연자예요. 네? 농담이라고요? 상희 집사님, 아니 어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럴 수가 있어요. 예배 볼 때 주무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라고 시켰어요? 그러는 집사님은요, 뭐 얼마나 관리를 잘하시길래 집사님도 제가 참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눈이랑 코랑 다 했어 아주. X. 자, 양 변호사님. 예, 일단 종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그리고 또 저 주변 사람이 좀 불편할 만한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험담 아닌 험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잘못하면요. 이걸로 사과를 요구한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험담할 수도 있고 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를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편이 아닌가. 사과를 받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를 조금 멀리 하시는 게 불편해지지 않을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진짜 이런 거 보면요. 이거 신앙심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 문제는 아니면 법전에 가도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슬람교도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슬람도 있습니까? 잘 모르죠. 저는 이슬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종교적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아마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아마 본인의 유머 코드인지 아니면 본인의 대화의 기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한테 상당히 혐오감이나 모욕감을 주잖아요. 저는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따끔하게 얘기는 간단해요. 선생님 너무 못생긴 거 알아요. 농담. 너무 기분 나쁜 거 알아요? 농담. 이렇게 한 번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농담 이렇게. 그렇고. 예. 자, 묻지 말고 우리 국장에 그러세요. 나와서. 아니, 묻잖아요. 저도 변호사님 때문에. 종교의 문제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연자가 절대 삐뚤게 생각한 게 아닌데 사실 저는 그냥 최대한 안 부딪히고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제가 이러니까 욕을 먹어요. 네, 근데 이거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욕을 한 그 여자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빠요. 그분은 살이 요구한 사람이 살이 있다, 코 고친 것 같다 이런 거 보니까 외모에 시기 질투를 하는 것 같고 또 뒷담화도 하는 사람 같고 맞아요. 사람 속도 뒤집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사연자께서는 올바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우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막 고민했냐면 우리가 사과를 해달라라고 얘기할 때는
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달라. 내가 요가를 하는데 살이 찌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난 굉장히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나한테 사과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그건 굉장히 내 표현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얘기한 거를 사과를 해달라라는 건 좀 일반적이가 않다는 거죠. 그 친구가 아무리 나한테 절친이라도 내 친구 욕을 한 것을 나한테 사과해달라라는 것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머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남의 좀 뒷담화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무서워서 누구 형 보겠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얘기여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저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걸 좀 사과해달라. 나 중심으로 아이 메시지를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스티븐 잡채님, 해서는 안 될 말 가려서 해야죠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김종우님은 불편의 시대다. 저 정도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